안녕하세요, 태미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여러분, 쿠폰으로 수십억을 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그냥 동네 마트 쿠폰으로 명품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믿겨지시나요? 이 일은 2012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제대로 속인 주부들의 미친 쿠폰 사기극 지금 시작할게요. 2007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라는 조용한 동네에 로빈 라미레즈라는 40대의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마트 가는 거 좋아하고 쿠폰 모으는 게 취미인 조용한 사람. 그 외에 마트 전단지 보면 쿠폰들 있잖아요. 1+1 50% 할인 뭐 그런 거요. 근데 미국은요, 그 차원이 달라요. 이 쿠폰 가져오면 $10짜리 세제 공짜. 이 브랜드 제품 쿠폰 하나로 $5, $10씩 할인. 심지어 그냥 공짜로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쿠폰 사냥꾼이라고 해서요. 1년에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아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쿠폰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보통은요,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프로모션용으로 쿠폰을 막 뿌려요. 신문사에 끼워져 있기도 하고 우편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요즘은 이메일로도 막 오고요. 심지어 제품 포장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진짜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소비자가 들고 매장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 쿠폰을 딱 내밀면 직원이 바코드를 삑 하고 찍고 끝. 할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쿠폰마다 조건이 다 붙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제품에만 사용 가능, 1인당 하나 사용 가능, 몇 월 며칠까지 사용 가능, 이런 거요. 그리고 바코드가 딱 정확히 맞아야만 할인이 되는 구조였어요. 아무튼 미국에선 무료로 주는 쿠폰도 많고 할인 금액도 꽤 커요. 그래서 로빈도 빨리빨리 모아서 많이 쓰자. 그냥 그런 평범한 주부들 중 한 명이었어요. 처음엔 진짜 신문이나 마트 전단지에서 쿠폰 오려서 쓰는 걸 그냥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쿠폰을 막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라? 이거 다 비슷비슷하네? 로비는요, 쿠폰마다 글씨체, 바코드 위치, 브랜드 로고 위치 이런 게 거의 다 비슷한 걸 눈치채요. 그리고 슬슬 이 쿠폰들 구조가 다 똑같네 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바코드, 브랜드 코드, 레이아웃, 유통기한 등등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쿠폰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그냥 복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제조사 쿠폰을 스캔해서 프린트하고 마트에 가서 한번 써봅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그냥 삑 찍고 넘기는 거예요. 뭐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사한 쿠폰으로 생필품도 사고 할인도 받고 심지어 공짜 물건들도 생겼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뭐야 이게 된다고? 확인이 생긴 로비는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 떠오릅니다. 이거 사업으로 하면 되겠다. 자, 이제 로비는 결심을 해요.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쿠폰을 직접 만들자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켜고 바코드, 브랜드 로고, 유통기한, 제품 설명까지 진짜 정교하게 구성해서 쿠폰을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에 있는 프린터로는 아무리 해도 인쇄 품질이 너무 구린 거예요. 그래서 로비는 그때 중국에 있는 해외 인쇄소에 의뢰를 넣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쿠폰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이거랑 똑같이 수백 장만 인쇄해줘요 하면 이 가짜 쿠폰들이 진짜로 대량 인쇄돼서 미국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였어요. 로비는 수백 개의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복제하고 디자인도 완전히 따라해서 딱 봐선 절대 모를 정도로 고퀄 위조 쿠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온라인에서 팔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 가짜 쿠폰들은 진짜 제조사 바코드까지 똑같이 복사해놔서요.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도 그냥 통과가 됐어요.
이쯤 되면 진짜 이 여자 무슨 프린터계의 일론 머스크 아닌가요? 로비는 처음엔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이나 쿠폰 덕후 커뮤니티 같은 데서 조용히 판매를 시작해요. 정품 쿠폰 팝니다. $100 상당 쿠폰 단돈 $25, 고급 브랜드 할인 쿠폰 한정 수량.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글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먹힌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개이득인데? 하면서 사기 시작하니까 로비는 바로 온라인 판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요. 처음엔 이베이에서 여러 개의 계정으로 판매했다가 아예 나중엔 온라인 쇼핑몰까지 차립니다. saveshoppersite.com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였거든요. 이게 실제 사이트 사진이거든요. 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먼저 구매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은 뒤에 제 웹사이트에서 사면 더 싸고 더 많이 줄게요 라고 DM을 보내서 본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까지 했어요. 이쯤 되면 그냥 사업가죠. 사이트도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쿠폰 종류도 수십 가지, 디자인도 진짜 정품처럼 딱딱 정리해 있고 그냥 누가 봐도 쿠폰 전문 쇼핑몰이네 할 만한 퀄리티였죠. 예를 들면 세탁세제며 기저귀며 아기분이며 콜라 같은 음료까지 이런 다양한 브랜드 쿠폰을 묶음으로 $20에 판다? 이거 주부들 입장에선 완전 열광할 만한 딜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도 특히 주부들이 대부분의 구매자였고 와 여기 진짜 저렴하다 완전 득템인데? 하면서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사버린 거예요. 자, 이건 실제로 그 당시 운행됐던 saveshoppersite.com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쿠폰들이 쫙 종류별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판매 방식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를 들면요, 최대 $7짜리 냉동 피자 쿠폰 $2에 세탁비누 공짜 쿠폰 $4에 최대 8불짜리 쓰레기 봉투 공짜 쿠폰을 $4에 분유 $15 할인 쿠폰을 $8에 기저귀 공짜 쿠폰을 $6에 최대 24달러짜리 기저귀 공짜 쿠폰 $12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100짜리 상당 쿠폰 묶음팩을 단돈 $20에 팔거나 세탁비누를 완전 무료로 주는 쿠폰을 단돈 $4에 팔거나 이쯤 되면 안 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사용기한까지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제조사에서 만든 쿠폰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찍혀서 할인이 된다고? 그럼 사야죠. 말이 안 되는 혜택이니까요. 이 사기의 핵심은요, 진짜 쓸 수 있는 고가 쿠폰을 말도 안 되게 싸게 파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개이득 아닌가 싶어서 당연히 지갑을 열 수밖에요. 근데요, 로비는 아무한테나 쿠폰을 팔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웹사이트를 회원제 온라인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했거든요. 웹사이트에는 이런 경고문도 적혀 있었대요. 자, 이 실제 사이트 사진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희 매장에서 쇼핑을 하시려면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보호하고 이 상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에게만 공유해주세요. 뭔가 느낌 오시죠? 이 쿠폰이 합법적인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만 파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로비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당연히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추천이 없는 손님에겐 추적하기 어려운 머니오더 방식으로만 결제를 받았어요. 머니오더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수표 같은 거예요. 통장 없이도 우체국 같은 데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건 그냥 수익형 사기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쎄하고 말도 안 되게 혜택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근데 왜 아무도 의심을 안 했을까요?
이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때 당시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이게 위조 쿠폰이란 걸 알고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일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대요. 근데 쿠폰이 실제로 찍히고 할인이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사실 미국엔 쿠폰 클리핑 서비스라는 합법적인 산업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실제 쿠폰을 오려서 묶음으로 재판매하는 구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도 그런 줄 알고 믿고 산 거예요. 사이트 구성도 아주 그럴싸했고 고객이 쿠폰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면 우편으로 쿠폰을 배송해주는 딱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조였어요. 웹사이트에 실제 소비자 후기로 보이는 댓글도 있었고 FAQ, 자주 묻는 질문도 있었고 고객센터 이메일도 있었어요. 그냥 보기엔 완전 온라인 쇼핑몰이었죠. 로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4년간 혼자서 판매를 계속했어요. 쿠폰 디자인, 주문 확인, 포장, 배송까지 전부 다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수입이 순식간에 폭발한 거예요. 입소문을 타고 사이트가 알려지면서 처음엔 하루 수십 건 주문이 들어왔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수백 건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로비는 와, 이거 진짜 나 혼자는 못하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침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었던 마릴린과 아미코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어라? 이거 수입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바로 합류를 하게 되고 이 쿠폰 사업은 세 사람의 공동 사업으로 경영되기 시작합니다. 로비는 쿠폰 디자인하고 마릴리는 포장하고 배송하고 아미코는 쿠폰 정리하고 이렇게 3인 쿠폰 사기팀이 구성된 거죠. 그리고 2012년 이 셋이 본격적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수익이 무려 한 달에 수만 달러 수준으로 말이 안 되게 터지기 시작해요. 이 세 사람에게 이건 진짜 사업이 된 거였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진짜로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루 주문 수백 건. 웹사이트 하나로 이렇게까지 벌 수 있다고? 수익이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올라가니까 셋 다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셋이서 완전 신이 난 거죠. 처음엔 집에서 조용히 봉투에 쿠폰 넣고 붙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명품 매장을 누비고 차 딜러샵 가서 적어주세요 하고 외제차를 뽑기 시작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쿠폰으로 차를 뽑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뭐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은 기본으로 로비는 수천 달러짜리 고가 디자이너 백을 여러 개 사고 집이며 가전제품이며 고급 트럭에 심지어 총기까지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돈이 이렇게까지 굴러 들어오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겠죠. 그렇게 셋은 쿠폰 사기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명품 플렉스하고 고급 차량들 모으고 돈도 펑펑 쓰고 이 세 사람은 호화로운 생활에 푹 빠져 있었죠. 누군가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자, 사건의 발각은 피해 기업들이 이상한 쿠폰 사용 패턴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생필품 브랜드로 유명했던 대기업들에서요, 이상한 쿠폰들을 발견한 거예요. 마트에서는 쿠폰이 사용되면 그걸 수거해서 제조사한테 보내고 이 쿠폰 써서 물건 나갔으니까 우리한테 돈 주세요 하고 정산을 요청해요. 근데 기업들이 쿠폰 전산을 요청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쿠폰이 아닌데? 이렇게 정산 단계에서 수상한 쿠폰들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쿠폰들이었거든요. 5박스 무료 증정, 조건 없이 전부 공짜, 한 번에 $50씩 할인. 이런 식으로 금액이나 할인 조건이 너무 과도했던 거예요. 근데 또 마트에서 바코드는 찍히니까 제조사 입장에선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들은 이 쿠폰들이 우리가 만든 게 맞는지 데이터베이스로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쿠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코드도 없었고 디자인 구조도 다르고 바코드도 다르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거 위조 쿠폰이다 라고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피해 기업들은 혼란스러웠겠죠. 아니 이건 진짜 누가 만들었길래 바코드는 찍히고 우리는 모르는 쿠폰이지?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 CIC라는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CIC는 쿠폰 정보 보호 협회라고 불리는 미국의 쿠폰 보안 및 사기 방지 전문 기관이에요. 이 CIC에 의뢰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CIC는 먼저 미국 우체국과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쿠폰이 담긴 소포가 이상하게 많은 수량으로 한 지역에서 발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바로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처.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수백 개가 넘는 쿠폰 소포들이 전부 같은 지역에서 발송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뭔가 있다. 수사함을 느낍니다. 또한 CIC는 이 정보로 실제 소비자들을 추적했어요. 쿠폰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묻습니다. 대체 이 쿠폰 어디서 사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인터넷에서요. 사이트에서 주문했는데요? 대부분이 특정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한 뒤 배송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제보를 기반으로 그 웹사이트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결국 IP 주소, 결제 계좌, 서버 도메인, 구매 이메일까지 싹 다 추적해본 결과 이 모든 흔적들이 연결된 사람이 바로 로빈 라미레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다 했죠. 근데 수사를 해보니 이 사건은 단순히 쿠폰 몇 장 복제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피해 금액만 이미 수백만 달러였고 위조 쿠폰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해외에서는 대량 인쇄된 정황까지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까지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마치 쿠폰 마피아 조직 수준이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FBI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던 2012년 9월 마침내 FBI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집에 전격 급습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 급습을 할 때 사진이거든요. 현장에는 로빈 혼자 있었는데 부엌이며 서랍이며 침실, 심지어 차고 안까지 집 구석구석을 수색하던 요원들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장의 위조 쿠폰들이 마치 현금처럼 집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명품 가방에 고급 자동차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로빈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요. 그런데 FBI는 이렇게 생각했죠. 로빈이 이걸 과연 혼자 했을까? FBI는 로빈의 이메일, 메모, 자료들을 전부 분석한 끝에 함께 쿠폰을 포장하고 발송했던 2명의 공범, 마릴린과 아미코의 정체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2사람 역시 체포돼요. 그리고 셋의 집은 모두 압수수색을 받게 돼요. 당시 수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셋의 집을 수색했을 때 거의 마약 카르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총 4천만 달러 상당의 위조 쿠폰들과 주택 4채, 총기 22정, 차량 21대, 보트 1척, 도합 약 2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이 압수되었다고 해요. 결국 셋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로빈은 징역 2년형에 마릴린과 아미코는 각각 1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돼요. 그렇게 쿠폰 사기극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기소된 후 실제 구매자들의 인터뷰에서는 그들은 그냥 진짜 쿠폰인 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마트에서 바코드 찍히는데 그게 진짜 아닌가요? 매장에서 한 번도 막힌 적 없었어요. 진짜처럼 생겼고 불법인 줄도 몰랐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수사 초반에 FBI조차도 이거 그냥 유통실수 아니야? 하고 의심할 정도로 쿠폰의 완성도가 너무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위조 쿠폰 때문에 대형 제조사들이 입은 피해액은 무려 4천만 달러였거든요. 그 당시 환율로 우리 돈 약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소비자들은 공짜 쿠폰에 열광했고 쿠폰 사기범들은 호화 생활을 즐겼고 결국 피해금은 고스란히 제조사의 몫이 된 거죠. 그럼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피해액이 이렇게 크면 로비는 대체 그동안 얼마를 번 거야? 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체포된 2012년도 그 한 해에만 약 240만 달러를 벌었고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벌어들인 총 수익은 약 10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판매된 쿠폰 수와 압수된 재산,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에요. 로빈 라미레즈는 약 2년의 복역을 마치고 조용히 출소했지만 그 후의 삶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결국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쿠폰 사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